안녕하세요. 담비지식연구소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특히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저널리스트적 요소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소연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담비지식연구소에서는 조재호 씨와 함께 작가 해밍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해밍웨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밍웨이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처음은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전장을 누비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보도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해밍웨이 글쓰기 비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해밍웨이는 글쓰기에 관한 3가지 팁을 전달합니다. 저는 이 3가지 팁을 말하기에 앞서서 해밍웨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밍웨이는 항상 독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 그 글이 독자한테 와닿아야 한다고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제가 3가지 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법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 비법은 고쳐쓰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저는 뭔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쳐쓰기는 하잖아요. 근데 해밍웨이는 고쳐쓰기를 무척 강조합니다.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초고는 쓰레기다. 그 말을 할 정도면 해밍웨이도 꽤나 많이 고쳤었나 보네요. 해밍웨이는 그의 장편 소설 중 하나인 무기여 자릴 거라의 마지막 부분을 39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특히 시작 부분은 50여 번을 고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밍웨이는 그의 제자인 세뮤얼슨이라는 사람한테 매일매일 썼던 글에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쓰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쳐쓰기라고 하면은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39번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고쳐쓰기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해밍웨이는 작가가 처음 쓴 글은 독자에게 아무런 느낌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가가 글을 써서 전달하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바를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반복적으로 고쳤으면서 독자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해밍웨이가 39번 고쳤었다는 무기여 자릴 거라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after I had got them out and shut the door and off the light, it wasn't any good. It was like saying bye to a statue. After a while, I went out and left hospital and walked back to the hotel in the rain. 이 구절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애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애인의 시신을 보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해밍웨이는 이 장면을 정말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글쓰기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두 번째는 관찰하고 묘사하기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밍웨이는 글을 쓸 때 최대한 실제 벌어진 일처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설프게 지었으면 독자들이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 벌어진 일처럼 쓴다는 게 어떤 말이죠? 상상을 해서 글을 쓰더라도 그게 정말 실제 일어난 것처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찰과 묘사와 관련성이 있나요? 해밍웨이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찰과 묘사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 자체가 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특별한 해밍웨이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단순한 답변인데 해밍웨이는 날마다 연습하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기록해보고 그것이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상해서 글을 쓰더라도 그게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써내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어떤 게 있죠? 마지막 비법은 간결하게 쓰기입니다. 해밍웨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혹시 제가 준비한 이 문장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There were trees along both sides of the road, and a stream and ripe fields of grain, and the road went on. 이 구절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실 문장만 길지 짧은 단어들이 end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까 무기여 자릴 거라를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 문장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간결하고 잘 읽히는 문장이었어요. 해밍웨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까요?
해밍웨이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써야 독자가 그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령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 나무의 생김새나 들판과 개울의 모습이 어떤지 일일이 다 묘사할 수 있겠지만 해밍웨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든 해밍웨이의 문장이 다 이런 식인가요? 모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해밍웨이 책은 쉬워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해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팁은 고쳐쓰기, 관찰과 묘사하기, 그리고 간결하게 쓰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해밍웨이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노벨 문학상까지는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글쓰기 실력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스트 해밍웨이와 그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저널리스트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